집에서나 학교, 특히 회사에서 반드시 볼 수 있는 포스트잇과 스카치 테이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3M에서 만든 브랜드가 일반 명사가 된 경우이죠. 알게 모르게 이런 경우가 넘쳐납니다. 여러 편에 걸쳐 특정 브랜드가 그대로 일반 명사가 된 사례를 알아보는 영상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푸른 바다에서 시원하게 달리는 제트스키라 불리는 개인용 수상보트. 흔히 제트스키라 칭하는데 사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만든 브랜드명입니다. 노르웨이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정에서 태어난 클레이튼 제이콥슨 2세. 청소년 시절과 20대 초 바디빌딩과 모터사이클 라이딩에 취미를 가졌던 그는 본격적으로 레이서의 길을 걸었는데 잦은 부상을 입으며 위험에 대한 노출이 커지자 클레이튼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물에서 탈 수 있는 워터 스쿠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1965년 서서 탈 수 있는 스탠드업형 프로토타입을 만든 후 12개의 모델을 더 만들며 특허를 냈고, 또한 앉아서 탈 수 있는 싯다운형 모델도 만들어 1969년 역시나 특허를 따냈죠. 제이콥슨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던 캐나다의 봄바르디에르 기업은 그와 싯다운 모델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며 1971년까지 다른 회사에 이 라이센스 판매 금지도 묶어버렸습니다. 제이콥슨은 단품국 기업과의 계약이 끝나자마자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과 스탠드업 모델 계약을 맺으며 워터보트의 대명사 제트스키가 1973년 탄생됐습니다. 추후 가와사키에서 싯다운 방식의 모델까지 생산하며 전 세계의 많은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제트스키가 곧 개인용 수상보트로 인식됐습니다. 주로 호텔이나 고급 리조트에서 볼 수 있는 따뜻한 물에 기포가 나온 욕조를 자쿠지라 말하죠. 이 고급스러운 욕조의 이름은 자쿠지 회사, 더욱 자세히 말하면 이걸 개발한 자쿠지 가문의 이름입니다. 190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온 자쿠지 가족. 대가족으로 7형제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항공기 관련 사업으로 나름 성공을 했고, 또한 물을 빼내는 관계 펌프도 만들었는데 이 기술이 자쿠지 욕조의 펌프에 들어가는 큰 공로를 하게 됩니다. 7형제 중 칸디도 자쿠지의 아들 켄 자쿠지는 아주 어려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 치료용 욕조에서 기포를 내어 치료하는 수치료를 받았습니다. 효과가 매우 좋았는데요. 이에 차가 나여 1956년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펌프 기술을 활용해 휴대 가능한 J300 모델을 개발하며 병원과 학교에 팔아 성공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정착한 자쿠지 가문의 이민 3세인 로이 자쿠지는 1960년대 건강과 여가 활동이 주목받기 시작하던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월풀 욕조에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해 자쿠지의 대표 모델 핫텁스를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현재까지도 꾸준한 인기를 받아 국내나 해외의 멋진 곳에 가면 우리를 반기는 자쿠지. 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브랜드가 고급 욕조의 일반 명사가 됐습니다. 깨끗해야만 하는 장소에 주로 등장하는 락스. 이 이름의 시작은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3년 캘리포니아의 5명의 사업가가 각각 $100씩 투자해 일렉트로 알카라인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 후 미국 최초의 수용성 표백제 공장을 샌프란시스코 인근 오클랜드에 짓습니다. 그 후 1년 뒤인 1914년 이 회사는 클로락스라는 수용성 표백제 브랜드를 만들었죠. 이 기업은 기대만큼 제대로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1916년 윌리엄 머레이가 총책임자가 되며 급성장하게 됐죠. 그는 국제박람회나 지역사회에 뛰어난 마케팅으로 홍보를 하며 사람들에게 회사 이름보단 클로락스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줍니다. 결국 회사 이름까지 표백제 이름을 따와 클로락스 케미칼 컴퍼니로 바꾸게 되죠. 굉장한 인기와 매출이 높아지자 1928년 상장을 하게 됐고, 1929년 대공황의 경제 침체 속 후유증이 극심하던 30년대엔 오히려 더욱 성장해 새로운 공장을 지으며 실업자가 넘쳐나던 당시 노동자 해고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위생관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글로벌 브랜드가 됐고, 우리의 눈에 익숙한 플라스틱 모양의 용기는 1960년대 기존의 유리병의 알루미늄 뚜껑을 대체하며 브랜드 이름과 함께 제품 모양 자체가 아이콘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한락스는 유한양행이 클로락스와 합작해 만든 회사인 유한크로락스에서 만든 제품이죠.
어려서 롤러브레이드를 많이 탔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인라인 스케이트가 정식 명칭이지만 보통 남자가 어렸을 때 롤러브레이드라고는 불렀어도 인라인 스케이트란 말은 전혀 알지도 못했었죠. 잠시 미국 미네소타로 가볼까요? 그곳에서 하키 선수로 활약하던 스캇 브레넌 올슨 형제는 스포츠샵에가 기존에 있던, 즉 1863년 미국의 제임스 핀프턴이 처음 만들었던 롤러스케이트 모양이 아닌 일자로 만들어진 스케이트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겨울 시즌이 아니면 실외에선 훈련을 할 수 없는 아이스하키 특성 때문에 고민하던 차에 인라인 스케이트 모양으로 만들면 밖에서도 마음껏 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착안해 개발에 들어갑니다. 1983년 롤러브레이드라는 브랜드를 정식적으로 만들어 성공을 한 후 회사를 다른 투자자에게 팔았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롤러브레이드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켜 현재 20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세계 방방곳곳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이동수단 및 레포츠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남은 음식이나 많은 양의 요리를 하고 타파 또는 타파통이라 불리는 용기에 많이 담아두는데요. 여러분, 타파가 미국의 터퍼웨어 회사의 이름에서 온 건 알고 계신가요? 이 회사를 창립한 얼 터퍼, 미국 뉴햄프셔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 조경회사를 차렸는데 때마침 찾아온 대공황으로 사업이 망했지만 운 좋게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자리를 잡죠. 거기서 경험을 쌓은 후 공장을 나와 회사를 차려 끝없는 실패와 도전으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타파통을 만들었습니다. 제품 품질과 편리함의 입소문이나 백화점에 입점도 하고 심지어 뉴욕 5번가에 쇼룸도 열었죠. 그런데 터퍼웨어를 미국 전역에 알린 인물은 따로 있었는데요. 비즈니스 경험이 전혀 없는 싱글맘이었던 브라우니 와이즈가 그 주인공입니다. 1951년 어느 날 얼터퍼는 미국 내 판매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플로리다에서 유독 엄청난 판매가 일어난 것이죠. 당시 20만 불의 판매고를 올린 브라우니 와이즈가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판매 기법은 바로 홈파티였죠. 쉽게 말해 주로 가정주부들을 집에 불러 상품을 파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방식, 흔히 우리나라에서 칭하는 다단계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성과로 부회장까지 진급하며 영업 총책임자가 됩니다. 그 유명세는 1954년 4월 여성 최초 비즈니스 위크 표지 모델로 장식됐으며 1957년엔 여성이 최초로 쓴 자기계발서로 받아들여지는 베스트 위시스 브라우니 위시를 출간까지 하죠. 너무 뛰어난 능력과 반대되는 성격 및 취향인 얼터퍼와는 사이가 멀어지며 결국 특별한 이유 없이 그녀는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 얼터퍼 또한 1600만 불의 회사를 팔고 말죠. 현재 전세계 가정 내 냉장고에서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기반을 잡은 브랜드 터퍼웨어. 우리 인류의 삶의 질적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특정 물건을 칭하며 사용했던 것들이 사실은 브랜드였다는 것에 신기하기도 한데요. 위에서 봤던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브랜드들이 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